엘빈 토플러의 전쟁과 반전쟁은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중 하나이다. 많은 이들에게 토플러는 미래 슈크와 제3의 물결의 저자로 알려졌지만 내게 가장 큰 울림을 준 책은 전쟁과 반전쟁이었다.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 나는 군에서 초급 간부로 복무하던 시절이었다. 당시는 군 생활에 적응하느라 눈앞에 임무 수행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이 책은 전쟁을 단순한 군사적 행위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전쟁을 보는 나의 시각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본질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이끌었다. 이는 나의 군 생활을 넘어 학문적 진로와 인생의 방향까지 바꿔놓은 계기가 되었다. 새의 물결과 전쟁의 성격. 토플러는 인류 역사를 세 차례의 거대한 물결로 설명한다. 첫 번째 물결인 농업사회에서 전쟁은 사람과 땅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인구 규모와 비옥한 토지가 곧 힘의 원천이었다. 두 번째 물결인 산업사회에서는 기계와 공장, 철도와 같은 대량 생산 체계가 전쟁의 모습을 바꾸었고 전장은 더 이상 단순한 병력의 충돌이 아니라 산업 역량과 생산 능력을 총동원하는 총력전의 무대가 되었다. 세 번째 물결인 지식사회에 들어서면서 정보와 첨단 기술이 전쟁의 성격을 지배하게 되었다. 컴퓨터와 위성, 네트워크와 같은 기술이 병력이나 직접적으로 적을 살상하는 무기 못지않게 중요한 전쟁 자원이 되었고 누가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분석하며 활용하는가가 승패를 좌우하게 되었다. 전쟁은 결코 고립된 사건이 아니며 사회와 기술 변화의 직접적 산물이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전쟁이 문명의 성격을 반영하고 또 그것을 가속하는 동력임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은 전쟁사를 단순한 무력 충돌의 기록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흐름을 읽어내는 열쇠로 보게 만들었다. 세 가지 기술의 동일성. 이 책에서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전쟁의 기술, 반전쟁 평화의 기술, 그리고 부와 패권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기술이 동일하다는 토플러의 통찰이었다. 인류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만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사용한 바로 그 기술을 활용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며 나아가 부와 패권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키워왔다. 선진국들은 이미 이 비밀을 깊이 깨달았고 실천했다. 영국이 해양 패권과 산업혁명을 결합해 19세기를 지배했던 것, 미국이 과학기술과 군사력을 융합해 20세기의 패권을 장악했던 그것은 모두 같은 원리다. 첨단 기술을 빠르게 무기체계에 적용해 승리를 거두고 전쟁 속에서 검증된 기술을 민간으로 확산하는 방식은 이들의 힘의 원천이었다. 레이더, 원자력, 컴퓨터, GPS, 인터넷 등 오늘날 인류의 삶과 전쟁을 지배하고 사회의 모습을 규정하는 핵심 기술들 역시 그 과정에서 탄생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패권의 흥망성쇠가 결국 기술을 누가 먼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음을 깨달았다.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전쟁과 사회 양쪽에 효과적으로 전환 확산시키는 능력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사실은 내 사고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 권위에 질문하라. 이 책에서 또 하나 마음을 울린 구절은 권위에 질문하라 question authority였다. 군 조직에서 간부로 복무하던 나에게 권위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상급자의 명령은 곧 법이었고 교범은 불변의 진리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시대와 기술이 변하는데도 그것이 여전히 타당한지 묻지 않는다면 미래의 전쟁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메시지는 내 생각의 틀을 흔들어 놓았다. 나는 현장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되 동시에 그것이 변화하는 시대와 미래의 전쟁 속에서도 여전히 타당한지 스스로 질문하며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전통적 교리에도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전쟁에도 유효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그러나 곧 깨달은 것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권위의 진정으로 질문하려면 전쟁사와 기술에 대한 꾸준한 독서, 그리고 깊이 있는 사유가 필요했다. 그렇게 쌓아올린 지적 훈련을 통해서만 앞으로 다가올 전쟁의 양상을 조금이나마 통찰할 수 있었고 이 문제의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구체화되었다. 결국 이러한 여정은 군 전역 이후에도 나를 영국 킹스 칼리지 전쟁학과와 옥스퍼드 대학 Changing Character of War 센터로 이끌었다. 토플러 이후 AI 시대의 새로운 전쟁과 반전쟁. 토플러가 만약 네 번째 물결을 이야기했다면 그 파도 위에는 아마도 AI와 드론과 같은 무인 기술이 자리했을 것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값싸고 대량으로 투입된 드론은 AI가 탑재된 눈과 두뇌를 통해 기갑부대를 무력화시키고 포병과 미사일의 타격 정확도를 상상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제 AI는 단순히 무기를 거두는 조연이 아니라 전장의 판단, 구조를 바꾸는 지휘자에 가까워졌다. 하늘 위를 가득 메운 무인기는 정찰과 공격, 방어와 보급, 심리전과 정보전을 동시에 수행하며 전쟁의 성격 자체를 새로 쓰고 있다. 오늘날 전쟁의 향방은 병력의 숫자 못지않게 누가 더 빠르고 정밀하게 AI와 드론을 결합해
전장을 장악하는가? 그 능력이 곧 승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그러나 AI와 무인 기술의 함의는 전쟁터에서의 승리에 머물지 않는다. 같은 기술은 갈등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패가 될 수도 있으며, 이를 가장 먼저 손에 넣어 체계적으로 활용한 개인과 국가는 미래의 부와 패권을 줄 것이다. 토플러의 통찰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빛난다. 전쟁 WAR, 평화의 NTIWAR, 그리고 부와 패권은 전혀 다른 세계가 아니라 같은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새 얼굴일 뿐이다. 인류의 역사가 늘 증명해왔듯 새로운 기술을 선점한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며 국민에게 평화와 부와 패권을 가져다 줄 것이다. AI를 비롯한 무인 기술을 선점한 국가가 21세기의 제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제 추측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새로운 전쟁과 반전쟁, 시대 한국군의 과제. 우리 역사는 불행하게도 전쟁과 반전쟁, 그리고 부와 패권의 기술이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새로운 기술의 물결을 제때 받아들이지 못했다. 조총을 가진 군대 앞에서 활과 칼로 싸워야 했고, 전차 앞에서 소총으로 맞서야 했다. 기술 격차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교훈은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앞으로는 AI와 로봇을 제대로 활용하는 군대와 그렇지 못한 군대로 나뉠 것이며, 이 격차는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과거에 우리는 조총을 갖지 못한 군대, 탱크를 갖지 못한 군대였다. 그러나 미래에는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한 첨단 무기 체계와 이런 무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빠른 의사결정 능력을 보유한 군대가 되어야 한다. 군인의 본질적 임무는 적을 이기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해 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압해야 한다. 군인들은 첨단 과학 기술과 전쟁을 공부해야 하며, 이를 훈련과 전장에서 적용해야 한다. 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적을 빠르고 강하고 정확하게 제압하는 본질적인 일에 군이 집중할 때 적으로부터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으며, 군인들 자신도 정체성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거친 전쟁과 실전과 같은 훈련 현장에서 검증받은 기술은 사회에도 적용되어 국가의 부와 힘을 창출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군과 전쟁에 사용되는 기술은 단순히 국가를 지키는 수단을 넘어 미래 산업과 사회를 선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한국군이 다가올 AI 시대에 기술 선도자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침반이 된 책, 전쟁과 반전쟁은 내게 단순한 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을 문명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게 해주었고, 권위에 질문하는 태도를 심어주었으며, 무엇보다 기술과 전쟁의 상호작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학문과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이제 연구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쟁과 기술의 문제를 대중과 공유하려 한다. AI 시대 미래전의 의미를 탐구하고 알리며 국가 안보와 사회적 담론에 기여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믿는다. 그 모든 출발점은 한 권의 책이었다. 초급 간부 시절 우연히 만난 전쟁과 반전쟁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이끄는 나침반으로 남아있다.